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켈리 씹어먹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길이 변화는 넣을 수 있는 곳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형태가 있죠. 자, 일단 기역만 보더라도 길이 변화를 준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한정적이죠. 두 군데. 그러니까 기역의 길이 변화를 준다 그러면 요렇게나 요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니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디귿 역시 이 획을 보세요. 이렇게 주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건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디귿은 이런 식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형태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방향이 한쪽이나 두 개 정도 열려 있는 거를 반자음 열림, 반 열린 자음. 방향이 반만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뭐 피읍, 티읕 요런 형태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닫힌 자음. 닫힌 자음이라 그러면 길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좀 닫혀 있는 거. 미음, 이응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열린 자음. 열린 자음은 방향이나 각도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리을, 시옷, 지읒, 치읒 이렇게 저는 대표적으로 뽑는데 요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요런 자음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글자가 온다 그러면 길이 변화를 시도해 보는데 주의할 점은 초성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길이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글씨가 이제 이응이니까 가을을 써보면 이렇게 길이 변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변화는 원래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의 형태를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길이 변화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는 게 길이 변화예요. 초성에 온 거죠. 이게 잘 쓰여지면 나름 예쁘고요. 멋지고 이게 잘 쓰여지지 못하면 오히려 더 글씨가 이쁘지 않습니다. 글씨가 조화가 잘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성에 길이 변화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롭게 잘 하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이 초성에 변화를 주는 건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노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또는 이렇게 나가겠죠. 본인이 이쁘다면 역시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초성이 아니라 종성에 특히나 열린 자음이 오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멋을 주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응용해서 써볼게요. 자, 일단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 자, 리을의 기본이고 이 리을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길이 변화, 방향, 크기 등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얘가 종성, 그러니까 받침 글자에 리을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멋을 한번 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별. 자, 제가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한 이제 변화예요. 초성에 주지 말고 종성에 올 때 이렇게 길이 변화를 주시면 돼요. 더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줄 수 있어요.
벼까지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죠? 여기서 리을의 변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 글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옷 같은 경우 시옷, 지읒, 치읓이 거의 같은 형태의 유사한 글씨잖아요. 특히 꽃자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치읓 한번 볼게요. 자, 기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변화 주는 거예요. 치읓에서. 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쌍기읒까지 이 꼬까지 포함을 해서 변화를 시키면 더 다양한 형태의 글자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종성에 이런 글씨가 온다 그러면 좀 변화를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간 걸로 한번 또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별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를 한번 줘볼 건데요. 우리 리을 변화가 이제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글자가 올 때는 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별은 빛난다 이렇게 쓰는데 별에다가 내가 멋을 막 잔뜩 주고 싶어. 잔뜩 주고 싶은데 뒤에 조사가 온단 말이에요. 별, 이 별은. 그러면 멋 잔뜩 뿌려놓고 얘가 처리가 애매해져요. 그쵸? 그러면 뒤에 조사가 올 때는 이 앞에 있는 리을이 종성에 오더라도 크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별이라는 글자가 끝에, 문장의 끝에 와요. 너는 빛나는 별, 이런 걸 쓴다 그러면 끝에 들어가죠? 자, 빛자. 아까 치읓도 지금 여기 들어왔죠? 별. 이렇게. 이때 변화를 과감하게 주는 거지, 뒤에 조사가 올 경우는 과감하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변화 주는 걸 훨씬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빛나는 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종성에 치읓이 들어오니까 길이 변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문장을 잘라서 쓴다고 생각해 보면 3단 문장이 나오죠. 너는 빛나는.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빠졌을 때는 가능해요. 별. 별도 어때? 뒤에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 줄이다 그러면 빛나는이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빼기가 별로 인해서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크게 안 들어가고요. 별자만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듯이 들어가줘요. 상황에 따라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변화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 꽃 글자를 또 예를 들어보면 꽃이 들어간 글자를 제가 한 줄로 써볼게요. 자, 여기에 써져 있는 걸 보면 자, 한 줄로 썼을 때 리을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리을 변화가 크게 들어가고 꽃이라는 글자는 종성의 아래쪽에 해당되고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이 변화가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를 두 줄로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이렇게 두 줄로 써보면 이 그대로 글자가 들어오면 피는이 애매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치읓이 큰 변화를 주면 안 돼요. 꽃이
대신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 계절은 어때요? 똑같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걸 또 잘라서 써볼까요? 그러면 너라는 썼는데 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가면 이가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들어올 때는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화를 주되 뒤쪽은 이만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여기 붙어줘야 돼요. 비는 계절. 다시 써볼게요. 자, 꽃이 내가 변화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뒤는 큰 변화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구성에서 글자를 밀어내는 형태의 길이 변화는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은, 말, 리을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가 들어가주면 돼요. 기술, 끝에 들어오죠? 근데 조사는 근데 너무 크고 굵게 얘가 너무 부각되도록 쓰시면 안 돼요. 기, 이렇게는 써도 되는데 얘가 너무 부각이 되도록 쓰시지는 마세요. 재발 시리즈에 길이 변화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늘 영상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